병원에 진료를 하다 보면 하루에 평균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런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중성화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중성화는 하고 말고는 보호자분께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꼭 하세요, 꼭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단 장단점은 잘 알고 정확히 알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만 키우는 게 목적이시면 중성화 수술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그 외에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말 못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수의사랑 보호자랑만 이야기해서 네, 중성화 수술 합시다,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게 되면 그 의견 표시를 하지도 못한 강아지는 그냥 영문도 모른 채 수술대 눕게 되거든요. 저는 그 문제 때문에 꼭 하세요,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은 가족분들끼리 그리고 강아지도 같이 앉혀놓고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다들 뭐 집안에서 강아지들 키우시니까 수컷 강아지들이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기 시작하면 되게 좀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강아지가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면 안 되는 환경이다. 그렇다면 다리를 들기 전에 수술을 해주시는 게 평생 습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근데 중성화 수술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컷 강아지들이 처음 태어나면 고환이 뱃속에 있다가 사타구니를 거쳐서 원래 있는 그 음낭 부위, 흔히 땅콩이라고 하죠. 땅콩 있는 부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선천적인 이유로 정확하게 내려오지 못하고 사타구니에 걸려 있거나 혹은 배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잠복고환이라고 합니다. 잠복고환일 경우에는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질환의 하나이고 그 치료를 하는 방법은 중성화 수술밖에 없습니다. 왜 잠복관이 문제가 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냐면 초반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몇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갈 거고 심지어는 교배를 하면 암컷 강아지가 임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7년, 8년, 10년이 지나면 뱃속에 혹은 피하에 걸려있던 고환이 종양으로 발전해서 이만한 정말 폭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복고환인 아이가 중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잠복고환은 언제 진단하고 수술을 해야 될까요? 태어날 때 분명히 고환은 뱃속에 존재합니다. 뱃속에 존재하는 고환이 사타구니를 타고 땅콩으로 내려오게 돼요. 근데 보통은 태어나면 거의 다 내려와 있어요. 접종을 하다 보면 근데 하나만 내려와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려와 있고 하나는 사타구니에서 만져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부 다 잠복고환이라고 배를 열고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책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외과 교과서에서는 태어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고환 하강이 되지 않으면 잠복고환으로 진단을 하고 피하 잠복고환이든 복강 잠복고환이든 잠복고환 수술을 하라라고 합니다. 보호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잠복고환은 땅콩 부위를 잘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씨앗 같은 게 하나만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만져지는 경우 있습니다. 둘 다 만져지는 게 정상이에요. 잡고 끝으로 조금 피부를 당겨보면 하나가 쏙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확인해야만 돼요. 확인해야 되고 고양이도 강아지만큼은 아니지만 잠복고환 분명히 있습니다. 개, 고양이 불문하고 잠복고환인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수컷 중성화 수술이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기는 한데 수술을 하는 우리 아이 그리고 보호자인 나에게는 엄청 큰 일입니다. 태어나서 가장 처음 하는 수술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엄청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스트레스 받을까 엄청 많이 신경들을 쓰시는데 어쨌든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퇴원하게 되면 집에서 좀 화가 나서 좀 별난 아이들은 오줌을 잘 가리던 아이가 바로 한가운데 와서 엄마를 빤히 쳐다보면서 화났다고 오줌을 싸기도 하고 뭐 똥을 아무 때나 싸기도 하고 밥을 안 먹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 됐다면 그런 증상들은 흔히 보일 수 있는 거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 뭐 길어봤자 1, 2주 안에 보통은 다 다시 원래 착했던 우리 아이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어쨌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 여자아이들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좀 차이가 생기면서 살이 많이 찐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 경우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초반에 그 중성화 전용 사료를 좀 먹게 되면 살찌는 것들을 조금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접종을 잘 마치고 중성화 수술을 하러 갔는데 잠복관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비용에 대한 부분도 걱정 안 하실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잠복관은 일반 중성화 수술과는 비슷하지만 분명히 또 다른 수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비도 분명히 차이가 조금 있는데 병원마다 수술하기 위한 수술 전 검사 그리고 뭐 수술 방법, 수술할 때 쓰는 도구들이 조금씩 달라서 비용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수의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싼 곳은 왜 쌀까요? 어떻게 쌀 수 있을까요? 뭐 검사를 좀 생략하거나 기구를 좀 다른 걸 쓴다거나 좀 저렴한 걸 쓴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터무니없이 싼 곳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아주 저렴한 데서 수술을 하시고 잘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오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저렴한 곳에서 했다가 다시 재수술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싸면 싼 만큼 이유가 있을 거니까 신중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조언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아, 냄새 들려!